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요. 빨리 안 되는 판 손 털어라 라는 겁니다. 문영배가 그렇게 잡고 있어 봤자 안 되는 판이다 라는 거죠. 반갑습니다. 김영애TV입니다. 벌써 3월 17일인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구속이 취소되시고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신 지도 꽤 오래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요. 이 탄핵 심판 결정이 언제 나오나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이젠 피로감마저 들죠? 뻔한 판을 질질 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데 사실 이거 국회도 사실 국회가 아닌 거죠. 정당 해산을 넘어서요. 이거는 국회가 해산을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국민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이도 저도 안 되겠다.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문영배가 빤스런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이제 좀 많은 곳에서 예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 중에서 이제 문영배가 빤스런하는 판까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건 사법부도 이제 기능을 다했다. 헌법재판소도 기능을 다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영배라는 향판이 이 과한 자리, 본인이 펼쳐낼 수 있는 능력 이상을 과한 자리를 받아서 특정 세력과 결탁을 해가지고 나라의 내부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까지도 아무 기능을 못하게 나라를 마비시킨 부분, 이거는 이완용을 넘어서 새로운 역사에 기록될 매국노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탄핵 심판 결과에 인용이 될 수 없는 판입니다. 인용을 만들기 위해서 단식을 단체로 하겠다라는 민주당, 이거는 진짜 쓸어버려야 되는 거다라고 보는데요. 국민의힘에서 이 탄핵 남발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말이 나온 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결 예상 한번 해보고요. 헌법재판소 내부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감사의 인사 잊지 않겠습니다. 이종률님, 권오봉님, 한동우님, 최영수님, 송대원님, 조동선님, 윤병춘님, 김수동님, 장대경님, 강순구님, 진주 우파 할배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김영윤TV, 아직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느끼는 건데요. 아, 정말 나는 찐 우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학기 때 본인의 그러니까 성향,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나 한번 기록을 해보라라는 그 에세이가 떨어졌는데, 다시 생각해봐도 이 어렸을 때의 교육, 나라를 보는 시각을 결정짓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돌아오시면요, 대한민국의 이 역사관, 그리고 이 전 국민을 향해서 이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캠페인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는데요.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돌아오실 겁니다. 돌아오실 수 없는 판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시점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예상했던 게 사실 14일 지난주 금요일 안 될 판이네 하고 이번 주 금요일도 생각을 해보는데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정치권, 법조계에서 다양한 관측,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데 내부 상황까지 조금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요, 매일 평일을 이어가고 있다.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라는 건 인용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평일을 거쳤어요. 아싸 인용이 될 판이다라고 하면 문영배가 바로 선고기일 때려잡겠죠. 그런데 내부가 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는 부분들 때문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 문영배, 정계선, 이미선 이게 좀 밀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논리적으로 김복형 재판관이 논리적으로 펼쳐내는 부분에 감당이 불감당인 거예요. 어떻게 치고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는 형사사건을 주로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논리적으로 치고 들어오면 굉장히 두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쪽이 조금 야가지 않나 저는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직 결론은 못 내렸다라는 건 상당히 이 기각과 각하 쪽으로 기울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역대 대통령의 탄핵 심판, 노무현 대통령 63일째 판결을 받았죠. 박근혜 전 대통령도 91일 만에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오늘까지 아마 93일로 카운트가 되고 있는데요.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지금 역대 최장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께서 새로운 역사를 좀 새겨나가는 게 앞으로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최장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이 법조계에서는요. 이번 주에 선고가 이루어질 경우 각하. 그러니까 이거는 볼 필요도 없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건데 꺼져! 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다음 주로 미뤄질 경우는 기각으로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주심을 맡고 있는 정영식 재판관 이분이 원리 원칙주의자입니다. 절차적으로 흠결이 있다라는 이유로 탄핵에 대해서 각하를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그다음 뭐 문영배도 있겠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는 입장으로 버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현재 지금 헌법재판소 내부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예상이 엇갈리는 건 일단은 인용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정치권에서는 이 헌재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국민의힘 쪽보다는 민주당에서 정보를 더 빨리 접한다라는 거죠. 이 이재명의 낯빛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 민주당이 단식 투쟁을 한다, 거리로 뛰쳐나온다 이것만 봐도 저쪽이 굉장히 불안한 답을 얻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을 먼저 결론을 내려야 한다라고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금 부드러운 느낌으로 이 국민의힘의 82인이 탄핵 기각 또는 각하에 대한 탄원서를 적으면서 나경원 의원이 나긋나긋하게 뭐라고 했냐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간절함에 읍소하는 거다라고 본인을 굉장히 낮추면서 이 탄핵 기각과 각하를 올렸습니다. 진중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이 지난 12월 27일에 이 야당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직무가 정지된 상태죠. 그리고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지난달 19일에 변론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결정 못 내릴 겁니다. 결정 내리면 다다시 진짜 복잡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헌법재판소에서 이 한덕수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다? 기각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자동적으로 기각. 그 뒤에 다 기각. 그런데 인용을 한다? 인용할 거리가 없어요. 미쳐버리겠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를 잡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이 압박을 하고 있는 부분 잘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뭐 없다가 갑자기 이제 고개 좀 들이미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은 현 시국의 모든 시비를 가릴 기준과 해법이 담겨 있다. 헌재가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기준과 해법. 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이 어떻게 가는가에 따라서 그 뒤에 탄핵된 줄줄이 비엔나가 다 끝난다라는 것이죠. 사실 한덕수 국무총리 정지로 인해서 외교 공백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트럼프 2기가 시작되고 장관급 방한이 영권입니다. 대한민국을 민간 국가로 설정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외교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대통령 잡혀있죠. 지금 한덕수 잡혀있죠. 이거 매우 심각한 상황이죠. 이 민주당이 만날 첫날 민생을 이야기하지만 진짜 민생이고 나라고 안 본단 말이죠. 자기들 금 뺐지. 자기들 어찌됐든 깜빵 안 가려고. 사실 민주당 이거 깜빵 갈 놈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박지원 의원도 이 문재인 정권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주도해가지고 자료 삭제한 혐의로 지금 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줄줄이 떼줄이 갈 사람들 많다라는 거죠. 자, 민주당은요 탄핵 심판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안 될 판인 거 알아서 단식을 하겠다라고 나오면서 정치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민주당이 주도한 29건의 탄핵 소추안
중 13건이 가결됐죠. 선고된 8건 8.8패입니다. 모두 기각됐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 추진이 국정마비의 원인이다라고도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대부분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자, 권영세 탄핵이 기각될 경우 이 주도한 정당의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소추가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어서 국가 운영을 혼란하게 만들었다. 법적 책임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국민 세금 처잡쌌습니다. 4억 6천만 원. 그 4억 6천만 원은 이 민주당과 연결되어 있는 좌파 법조 카르텔의 배불리기 용이었다라는 게 국민들 분노 포인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야당 탄핵 남발 이거 어찌 보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가장 대표적일 것 같은데요. 이틀 일했습니다. 직무 정지를 목적으로 탄핵 남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해석하는 깊이가 매우 얕은 민주당의 꼼수로 지금 탄핵 소추안이 남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건데요. 이 민주당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습니다. 탄핵 소추는 국회의 합법적인 권한이다. 이것을 문제로 삼는 건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민주주의 얘기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민주가 없죠. 오로지 이재명 똥꼬에 줄 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탄핵 기각을 이유로 정치적 탄압을 시도하는 것은 헌정 질서에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정신 못 차렸습니다. 그냥 함량 미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7세, 6세와 논리적으로 싸움을 할 수 없죠. 감정적으로 들이밀면서 배차라 다 토해내라 이런 식의 싸움이잖아요. 그런 싸움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제대로 대화가 토론이 그런 가능한 상대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헌법재판소 결정이 임박하면서 정치권,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현재 탄핵 인용을 주장하는 재판관이 과반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 6인이 안 된다라고 있는 상황에서 기각, 각하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우세하죠. 만약에 탄핵이 기각될 경우 국민의힘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안정될 때까지 도와야 되겠죠. 그런데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을 하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윤상현 의원이 새로운 국회 구성이 필요하다라면서 전원 사퇴를 언급한 겁니다. 민주당 정신 차릴 것 같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6, 7세 두고 이야기해봤자 논리적으로 대화가 안 되고 토론이 안 된다고.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하셔도요. 이거 똑같습니다. 사람이 안 바뀌었잖아요. 이 죽을 때까지 안 바뀔 인간들이 지금 국회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다. 다만 이 대가리 이재명이 깜빵을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와야 될 거죠. 이 지도부가 없으면 와야 되는 분위기. 요거 하나 기대해보고 지켜보자니 시간 얼마 없다는 거죠. 전력은 낭비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 해산이 답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특히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도하고 있는 이 평의 과정에서 의견 통일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 이것을 미리 민주당이 알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 탄핵 인용 가능성이 낮아지니까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에 대해서 변경을 하려고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은혁이 하나 넣고 이 문영배, 정계선, 이미선, 정정미, 마은혁 넣어서 한 명만 이쪽으로 데리고 오면 되잖아. 6명 인용되잖아. 이거 지금 머리판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일단 헌재가요, 이 결정을 어떤 방향으로 하든 그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요구가 되는 것, 이쪽으로는 요구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김복형 재판관, 김형두 정정식 재판관을 두고 이제 현명한 판단을 좀 해달라라고 보는 거겠죠. 일단 정치적인 영향을 배제하고 법리적으로 타당한 결정을 내려달라라고 이제 읍소를 하는 곳으로 가야 되겠죠. 제가 볼 때는 이 탄핵 심판 각하 기각에 대해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절차적 하자가 있죠.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기각이 아니라 각하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심 정영식 재판관도 그렇고요. 김복형 재판관도 그렇고요. 김형두 재판관도 그렇고요. 이 원칙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탄핵 심판 각하 가능성이 꽤나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소추 과정에서 국회의 절차적 적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소추의 사유가 불명확성을 드러냈기 때문에 각하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각 가능성도 조금 있는데요. 이제 헌법재판소가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헌법 질서에 중대한 위반 여부를 가지고 탄핵 인용의 기준으로 삼았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한번 보면요. 소추된 사유가 정책적 판단, 그러니까 검찰 개혁, 외교 정책, 요거랑 연계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 위반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대통령의 권한으로 정치를 하는 부분을 가지고 대통령의 권한을 헌법으로 판단하겠다? 사법부 영역으로 갖고 와서 해석을 하겠다? 이것 자체가 명백한 위법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명백히 위반했다라고 보기에는 증거도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각 가능성이 꽤 높죠.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으로 인용을 한다? 이거 죽어나가는 겁니다. 저는 이거는 완벽히 불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사실 법관이 개인의 명예를 굉장히 높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명예가 발에 치는 돌보다 못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혼란과 국정 불안정을 말이죠.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47% 이상 지지를 한다라는 건 탄핵에 반대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전라도, 제주도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라는 지지도가 36.4%, 뭐 7% 이까지 나온 상황에서 쉽게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민주당은 탄핵이 기각될 경우 이재명은 나가리 되는 상황에서 434억을 다 토해내는 뒤에 상황까지 따라오기 때문에 지금 헌재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인용 좀 해줘 라고 보고 있지만 사실 그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이 판도 저 판도 아닌 각하, 절차적 문제로 각하해서 책임 소지를 국회로 떠넘기는 것. 그러면 문형배가 빤스런하기도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각도 조금 낮지만 있습니다. 헌법을 위반한 명백한 사유가 없다라고 해서 직무 복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가능성은 인용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요. 빨리 안 되는 판 손 털어라 라는 겁니다. 문형배가 그렇게 잡고 있어 봤자 안 되는 판이다 라는 거죠. 이미 국민들이 안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 상황, 말 좀 들으라 라는 겁니다. 민주당 434억 준비하고 이재명은 내복도 준비해야 될 판이다 라는 거죠. 반드시 직무복귀가 될 겁니다. 이거 나라 꼬라지 말이 아닙니다. 나라 좀 살리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TV였습니다.